물권법 문제풀이입니다.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고 지름길 민법에서 배운 방법을 토대로 해서 빨리 푸는 게 관건입니다. 이 중에서 익숙한 부분을 빨리 찾아야죠. 자주 봤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물건의 집단, 이 부분은 집합물이죠. 예를 들어 5개의 물건이 있어요. 즉 집합물이죠. 이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1개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우리는 옳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한계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거, 용익물권 가능하죠. 그리고 점유취득시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죠. 그리고 저당권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정답은 4번.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했던 지문 위주로 이렇게 빨리 푸는 거예요. 1, 2, 3번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주 봤던 부분에서 확실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물권 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 매매는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죠. 따라서 등기를 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억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답은 2, 3, 4 중에 있습니다. 건물 신축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물권 취득의 효력이 있습니다. 니은은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니은이 없는 4번은 틀렸어요. 그러면은 2번 내지 3번이 답이에요.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암기 방법은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를 그리고 여기에 등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기를 그려 넣죠. 그러면 자, 공평해졌죠. 이게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이에요. 그런데 점유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본 것은 등기 없이도죠. 따라서 디귿번이 있으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정답은 3번. 답을 찾았으므로 리을번을 읽을 필요도 없죠. 시간 단축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틀린 것은 즉 물권적 청구권 문제예요. 맨 먼저 보시는 것은 침탈에 해당하느냐, 즉 절도, 강도만 해당됩니다. 도라는 이 글자가 있어야지 침탈이죠. 그 외의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 행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것은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사이에서 이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있죠. 사기는 아닙니다. 탈취라 하려면은 도자가 있어야 돼요. 사기, 여기에는 도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맞죠. 우리는 틀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는데 상대방을 찾아야죠. 키워드 여기 있습니다. 상대방. 이러한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후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현재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점유하지 않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따라서 틀린 것은 5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답을 찾았으므로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좀 깁니다. 빠르게 찾아야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키워드네요.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이 경우 레파토리는 거의 대부분 순차 매도입니다.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다시 매도하여 인도했어요. 즉 이는 순차 매도입니다. 이 경우 1번 테마는 뭐죠? 3명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즉 이는 전원의 합의입니다. 전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1번 테마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사이에서 이 내용을 빠르게 찾습니다. 직접이란 단어, 이게 키워드죠.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우리는 옳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아직 답을 못 찾았죠. 1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병은 정당한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자입니다.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을을 상대로 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 확실한 답을 찾았으므로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어요. 공유, 틀린 것은 공유는 공동소유 형태죠.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총유 방향으로 하면 집단주의가 강합니다. 단체주의가 강하죠. 그러나 공유로 가게 되면 개인주의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 지문을 보니까 보존행위, 사용수익 문제, 처분 문제, 취득시효 중단 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기속 문제입니다. 초점이 없으므로 순서대로 짧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어요. 지름길 민법에서 정리했지만 총유에 대해서는 보존행위라도 구성원 개인이 하는 것은 없죠. 그러나 공유나 합유에 대해서는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에서 사용수익은 지분 비율이죠.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이 아니라 공유물 자체를 처분 변경하는 것, 이는 전원의 동의를 요하죠.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는 못한다. 그러면 맞는 것이죠. 이 내용은 합의에서도 똑같습니다.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보존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능하죠.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4번. 확실한 답을 찾았으므로 5번은 읽을 필요 없어요. 공유물 분할 문제입니다. 짧은 것부터 읽겠습니다. 협의 분할은 법률행위처럼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경우 물권변동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냐? 등기가 접수된 때 맞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니은번은 포함이 되는 게 답이 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1번과 3번은 제외입니다. 디귿번, 분할의 경우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있죠.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디귿번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받던 지문이에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디귿번은 맞죠. 디귿번이 없는 4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네요. 리을번 지문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또 나왔어요. 이미 분할 협의가 성립하였습니다. 그 후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맞는 겁니다. 따라서 리을번이 포함된 5번이 정답입니다. 기억 지문은 읽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시간 단축하세요. 키워드는 무단 신축입니다. 결론은 이 건물을 허는 것이죠. 건물 헐기 전에 당연히 사람을 먼저 퇴거시켜야 됩니다. 병이 임대하여 병이 현재 점유하고 있죠. 이 병을 먼저 퇴거시켜야 돼요. 그리고 건물주 을은 퇴거를 시키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만 빠르게 찾으면 됩니다. 가장 짧은 1번부터 보시죠. 퇴거 청구입니다. 병은 점유자죠. 임차인인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병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우리는 틀린 거 찾죠. 정답은 1번. 2번만 잠깐 보시면 건물주 을을 상대로 해서는 철거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퇴거 청구할 필요가 없죠. 철거를 청구하면 되니까요. 확실한 답을 찾았으므로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어요. 시간 절약하세요. 분묘기지권. 주로 묻는 테마는 첫 번째로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봉분이어야 되죠. 두 번째는 지료 지급 의무 발생 시점에 대한 거죠. 보니까 첫 번째 테마 장사법 시행일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이걸 봅니다. 지료 지급 의무 발생 시점. 이 디귿번에 있죠. 언제부터 지급 의무가 있느냐. 이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취득시에 의한 경우가 있고 양도에 의한 경우가 있죠. 암기 방법은 치읓자음은 치읓과 만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양성입니다. 앞부분 보니까 양도 있죠. 양성입니다. 따라서 맞는 거죠. 지역권 틀린 것은 지역권 문제는 먼저 그림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도가 있고 승역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요역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이 설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권 관련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부정성이죠. 그리고 수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리 불가능성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보니까 이 부분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죠. 부정성 내지는 수반성이에요. 이게 신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주 봤던 겁니다. 우리는 빈출 지문만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죠. 2번, 지역권은 시효 취득 관련해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어야 되죠. 역시 자주 봤던 겁니다.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은 2번. 확실한 답을 찾았으므로 나머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 틀린 것은 전세권 문제는 첫 번째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이 병존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목적물에 대한 수선 유지 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투입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어렵게 나오면은 전전세까지 봅니다. 이 지문에서 용익물권, 담보물권 병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봐야죠. 필요비 문제입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 전세권자는 없어요. 2번에 필요비 있네요.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죠. 우리는 틀린 걸 찾아야 됩니다. 지문의 길이가 짧은 1번부터 봐야 되죠. 전세금 반환과 말소 등기 필요 서류 교부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돼야 되느냐. 동시 이행관계죠. 따라서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선행 의무가 아닙니다. 동시 이행관계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유치권 틀린 것은 유치권 문제는 맨 먼저 보는 게 다 있는데 우물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은 결련관계입니다. 결련관계 너무 중요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결련관계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서 연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정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1번부터 보죠. 다 있는데 우물은 없다. 이 부분에서 찾아야 됩니다. 물상대일이나 우선변제, 그게 바로 핵심 키워드죠. 4번의 우선배당, 여기 있네요. 우물은 없죠. 따라서 틀린 거 4번. 확실한 답을 찾았으므로 나머지 읽을 필요 없습니다. 결련관계 관련해서 5번은 중요하니까 풀어드릴게요. 건물 신축공사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채권이 있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는 결련관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했다. 자, 그러면은 토지에 부합된 상태죠. 이 토지와 채권 사이에는 결련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앞부분 보시면 그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 문제입니다. 맨 먼저 생각하실 것은 사회경제입니다. 건물을 유지하는 게 사회경제죠. 두 번째는 이 그림이죠. 기억, 가설건축물입니다. 이 가는 임시라는 뜻이죠. 임시적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 사회경제는 건물을 유지하는 게 공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시적인 거예요. 따라서 건물 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은 있는 게 맞죠. 니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무허가, 즉 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건물 유지 공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회경제죠.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그러나 않는다 했으니까 니은번은 틀렸죠. 따라서 니은번이 있으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5번은 탈락. 디귿번 보겠습니다.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 받으면서, 자, 탈락이죠. 이 부분입니다. 지상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다 했으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맞는 거죠. 따라서 디귿번은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 계산 문제입니다. 시간 없어요. 찍고 넘어갑니다. 2, 3, 4 중에 하나 찍고 넘어가세요. 찍을 때 양극단은 찍지 않습니다. 찍더라도 2, 3, 4 중에서 하나 찍으세요. 근저당권, 옳은 것은 근저당권은 맨 먼저 보실 게 채권 최고액입니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게 원본, 이자, 그리고 특히 이 부분 중요하죠.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저당권과 다른 점이죠. 두 번째 보실 것은 근저당권은 불특정 채권이죠. 따라서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확정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돼요. 우리가 암기한 것은 권신, 후완이죠. 먼저 최고액을 먼저 봅니다. 여기 있죠. 최고액에 이자는 포함이 됩니다.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죠. 따라서 디귿번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네요. 짧은 거 니은번부터 볼게요. 확정 전이니까 변경할 수 있죠. 니은번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3번. 확실하게 답을 맞췄으므로 기억은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 쉬우니까 말씀드릴게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물상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만일에 이 부분을 채권자가 아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약간은 복잡해지는데 채무자가 아닌 그랬기 때문에 기억은 쉬운 거예요. 이 말 뜻은 곧 물상보증이라는 뜻이에요. 물상보증이 가능하죠.